하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금강리님, 인천 논현동 주식부자님,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면 1번 눌러주세요. 자,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북미 실무 협상 곧 시작이다 라고 잡았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 곧 시작이다. 곧 시작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자고요. 곧 시작되겠죠. 일단 뉴욕 증시 좀부터 오늘 봐볼까요? 뉴욕 증시. 뉴욕 증시부터 보고 종목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뉴욕에서도 지금 미중 실매담이 이제 중요하죠. 미중 실매담. 뉴욕의 미중 실매담. 미중 실매담이 시작했다라는 것 때문에, 기대감이 좀 교차하고 있습니다. 다우는 0.19% 내렸지만 나스닥은 소폭 상승했죠. 어제 FMCA 열렸고 오늘은 이제 미중 실무회담 열린다. 협상단이 워싱턴 DC에서 회담에 돌입을 했습니다.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 확대 문제, 요게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될 거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 확대 문제. 소니 퍼듀 미 농무장관, 중국의 관료가 다음 주에 미국의 곡창지대인 네브라스카주와 몬타나주의 농가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건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발표를 했었네요. 마이클 필스버리 허드슨 연구소장이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관세가 50 내지 100%까지 인상될 수 있을 것이다. 좀 협박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고문이에요, 고문. 미국 백악관 고문입니다. 그래서 협박을 좀 했죠. 실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라는 이제 중국 언론인데, 후시진 편집장. 중국은 미국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무역협상 타결에 간절하지 않다. 그럴까요, 진짜? 미국이 벌인 일이라서 중국은 별로 시들한 건가? 자, 일단 그렇게 지금 이제 미중 간의 실무 협상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 다음 10월 달에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것, 그것이 이제 미중 간의 좀 중요한 현안이고, 또 스몰 딜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스몰 딜이라도 일단 뭔가라도 올해 협상을 했으니까 뭔가 하나라도 마무리하자. 스몰 딜이라도 마무리하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제 나온 건데 OECD가 올해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죠. 경기 둔화 우려를 자극했다라는 건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9%, 내년은 3.0%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 성장률 전망치니까 세계 성장률 경제 전망치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죠.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는 6%대까지 가는, 그러니까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제 2.9%까지 나오지만, 대부분의 좀 선진국들은 2%나 1% 정도죠.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세계 경제 성장률과 거의 비슷하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니까, 세계 경제가 안 좋은데 우리나라 경제 혼자만 좋을 수 없는 것이고요. 세계 경제가 좋은데 우리나라만 혼자 나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굉장히 글로벌 경제와 밀접한 대외 의존도가 높죠.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이제 대외 의존도,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상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 특히 자동차나 IT 같은 거, 이런 것들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라서 세계 경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조금 하향 조정되면 우리도 하향 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어요. 폼페이오. 볼턴이 좀 이제 사라지니까, 아무래도 좀 강경파가 사라지니까 조금 이제 폼페이오가 부드럽게, 유하게 그렇게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란과 사우디의 갈등, 이것이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도 계속 그 얘기를 했었죠. 트럼프도 최후의 순간까지, 발사 12초 전까지 나는 외교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일단 중동 우려가 다소 약화되고 있다 하는 거. 경제 지표도 나왔는데, 일단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는 어제는 이제 신규주택 판매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기존주택 판매 나왔죠. 어제 신규주택도 괜찮았고 오늘 기준주택도 괜찮았어요. 1.3% 증가입니다.
월가 전망치 1.3%, 1.1% 감소보다도 좋게 나왔고, 감소가 아니라 증가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실업률 자체,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제 매주 나오는 건데, 전주보다 2,000명 증가했지만 20만 8,000명. 굉장히 지금 낮은 수치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한 4, 50년 만에 아주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요. 미국의 고용 상태가 아주 상당히 괜찮다 하는 거고. 좋습니다.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 정상화 대사. 그러니까 담당이게다가 봐야겠죠. 북한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를 담당하고 있는 대사, 송일호 대사가 지금 가네마루 신고라는 이제 일본의 위원이 북한을 방문 중이에요. 그래서 가네마루 신하고 회담을 했는데, 회담이 아니라 이제 회담을 했는데, 가네마루 신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지난번에 이제 아베 총리가 조건 없는 북일 순회회담 요 얘기를 하니까 그건 모순이다. 아베가 조건 없는 북일 순회회담 얘기를 하면서,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얘기하면서 뭔 얘기하냐면은 무슨 뭐 납치 문제 뭐 이런 걸 갖다가 얘기하고 있지 않냐. 납치 문제 같은 것들을 상의하자 그러는데, 납치 문제 상의하자는 것 자체가 조건이 있는 거다. 이게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하려면은 그냥 만나는 거다. 그냥 만나가지고 아무 대화 없이 그냥 정상회담,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북일 관계 정상화만 가지고 정상회담 하자 이런 얘기죠. 다른 거 다 빼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북한은 납치 문제 거론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납치 문제 거론하고 싶지 않으니까 납치 문제 빼고 정상회담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또 송 대사는 여기다 이제 덧붙여서 제1조선학교가 일본의 고교 무상교육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 일본에 있는 조선유치원은 일본의 유아교육 무상유아교육에서 제외되어 있다. 요거부터라도 좀 정상화 시켜라. 왜 북한계 학교라고 그래가지고 제1조선학교 고교 고등학교 제1고등학교 제1조선고등학교 또 조선유치원은 왜 이제 무상교육에서 제외시켰느냐. 요거를 먼저 일단 무상교육으로 되돌려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상교육 제외 조치가 철회되기 전까지는 1mm도 움직이지 않는다. 1mm도. 송일호 대사. 무상교육 제외 조치가 철회되지 전까지는 1mm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들 다 무상교육 시켜라. 왜 북한이라고 차별하느냐 이거죠. 또 일본의 정부 대변인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우리는 일관되게 납치, 핵, 미사일 등 포괄적 해결과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고 답변했다. 우리는 여전히 납치 문제하고 핵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래야 이제 국교 정상화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일 간의 회담도 결국 북미 대화에 연계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학교 제외 철회 요구에 관하여는 보도 내용에 일일이 답하는 것을 삼가겠다고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 그래요. 조선학교의 무상교육 제외에 대해서 그걸 철회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하지 않겠다라면서 좀 답변에 대한 회피를 했다는 거죠. 자, 어제 해커 박사가 영변 폐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해커 박사는 매우 유명한 분이죠.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 아시아 태평양 핵 비확산 네트워크 세미나에서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 아주 미국의 핵 문제에서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인데, 이 양반은 2010년도 11월 달에 북한이 초청해가지고 영변의 내부를 좀 시찰하신 그런 분이에요. 영변 내부까지 들어갔던 분인데, 얘기하기를 영변 핵 쪽은 미국의 핵무기의 산실인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보다 신형이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영변 시설이 이미 쓸모가 없는 폐기 수준에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고 영변 핵시설은 로스 알라모스 미국 연구소보다 신형이고 지금도 가장 중요한 핵시설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또 이제 미국의 정치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 핵무기 쪽에서 미국 핵무기 산실인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보다 신형이고
실제로 북한의 거의 절반을 영변에서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정도의 아주 중요한 시설이란 얘기죠. 헤크 박사 얘기는 영변을 폐기해도 물론 다른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가능하다. 하지만 플루토늄, 수소폭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은 영변에서만 가능하다. 플루토늄 생산 중단만 하더라도 이건 엄청난 성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영변이 없어지고 핵실험이 중단되고 또 ICBM이 중단된다면 북한의 핵 능력은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감축될 것이다. 드라마틱하게. 헤크 박사가 얘기를 했죠. 또 영변에서 이제 우리 폐기를 할 때에 민간 용도하고 군사 용도를 좀 구별해서 해야 된다. 이제 군사 용도는 없애되 민간 용도는 놔둬야 된다. 이런 얘기 또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조셉 윤이라는 사람이 또 얘기를 했는데, 조셉 윤도 실무협상에서 핵동결 논의가 집중될 것이다. 이제 실무협상 곧 시작된다 그러죠. 실무협상에서 핵동결이 집중 논의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향후 북미 실무협상에서 영변 외 추가 시설, 영변 외 핵시설 폐기나 비핵화 로드맵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검증 절차, 이런 것이 논의될 수 있는데, 그런 게 논의되면서 그것이 실질적인 핵동결이다. 그죠? 실질적인 핵동결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일부 제재 완화와 함께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한다. 북한은 이런 이제 일부, 영변 핵시설, 없애면서 일부 제재 완화나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요건 뭐 우리가 다 알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한 번 더 넣어봤습니다. 로버트 아힌헌 핵동결 잠정 합의를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9.19가 어제가 이제 9.19 아니었습니까? 9.19 공동선언 1주년 평가 국제학술회의에서 9.19 공동선언은 아시다시피 남북 간에 군축을 하자는 얘기죠. 남북 간에 군사 긴장을 완화하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자는 9.19 공동선언인데 여기에 대한 1주년 평가 학술회의에서 로버트 아인혼 유명하신 분도 이분도 예전에 이제 미 국무부 비핵상 군축 담당 특보예요. 이분하고 레온 시거라고 두 사람이 발표가 있었는데 로버트 아흔온 잠정적 합의가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협상 결렬 후 전개될 상황과 비교하면 매우 긍정적이다.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의 시황과 방식은 뒤로 미루고 일정한 수준의 동결에 합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최종 목표가 아닌 시작이기 때문에 잠정적 합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생화학 무기는 제외하자. 이거 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핵과 미사일만 가지고 일단 합의에 들어가자는 얘기죠. 잠시만요. 그리고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해체를 시작한과 동시에 북한 전역에, 그러니까 북한 영변 외의 지역에 해체나 폐쇄 같은 것도 협상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북한에 제안할 것은 다시 이제 반복되는 건데, 종전선언, 북미연락사무소, 한미연합훈련 축소, 대북 추가 제재 방지 약속,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것은 이제 뭐 이런 거죠. 종전선언이니 뭐 연락사무소 설치, 또 한미연합훈련 축소, 이건 정치적인 얘기고,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게 북한 제재 일부 해제, 개성공단 금강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개성공단 금강산에 대한 해제나 유엔 제재 중단,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남북 경협주 관련해서 일단 뭐 개성공단 금강산 그냥 올라갈 거고, 유엔 제재 중단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제 뭐 철도, 도로 이런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요것들이 이제 나온다면 주가는 곧 올라갈 것이다, 급등할 것이다 하는 거고, 어제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레온 시거리한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동맹을 원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어제 이제 발표자들이 많았는데 조남은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핵동결 합의로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일 경우 미중 경쟁에서 미국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핵동결 합의의 어떤 의미 자체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핵을 갖다 동결하거나 핵을 갖다 폐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인다는 거, 이것이 미국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미국한테 상당히 유리한, 중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북한을 갖다가 친미국가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대미 억제력을 위해서 일부 핵무기는 북한이 보유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영변 핵 동결부터 이제 시작하자는 얘기는 갑자기 전체적으로 이제 다 오픈하게 되면은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 수 있다, 침공할 수 있다. 그것을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그때까지는 좀 허용해 줘야 되겠다. 그래야 이제 핵 동결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레온식을 동북아 협력 안보국장은 북한이 오랫동안 비핵화 대가로 요구했던 그것은 이제 대북 적대 정책의 폐기라는 얘기죠. 대북 북한을 갖다가 적국으로 보지 말아라. 북한이 미국과 친미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오랫동안 미국의 담당자에게 한미 동맹과 같은 북미 동맹을 원하고 있다. 심지어는 해구산이 포함된 동맹을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북한은 그냥 미국과 전쟁한다, 한국과 전쟁한다, 또 북중러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좀 이렇게 오픈해서 북한이 친미국가 될 수가 있고 북한이 미국의 해구산 아래 들어갈 수 있다. 핵을 갖다가 미국한테 반납하는 대신에 미국의 해구산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북한을 보자 하는 얘기죠. 자, 어쨌든 북미 실무협상 곧 시작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이제 시장상 이제 오늘은 거꾸로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9포인트. 코스닥은 소폭 상승했어요. 어제 이제 지수가 좀 올랐습니다. 지수가 좀 올랐는데, 지수가 올랐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올랐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지수가 올랐다. 외국인들이 어제 많이 샀어요. 2100을 샀습니다. 이게 보면은 외국인이 매수할 때는 지수가 올라갑니다. 외국인이 매수할 때는 삼성전자가 올라가요. 외국인들은 그냥 삼성전자를 매수하죠. 근데 기관이 매수할 때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막 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순매수할 때하고 외국인이 순매수할 때 우리 체감지수는 기관 매수할 때가 더 좋아요. 기관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풀들을 매수하거든요. 그래서 상승 종목 수도 많고 또 코스닥의 개별주도 많이 올라가고 이런 모양을 보이는데, 외국인이 집중 매수할 때는 지수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외국인들은 그냥 주로 삼성전자가 한국의 주식이다 생각하고 그냥 삼성전자를 사고 팔고 요것만 많이 하더라. 자, 코스닥에서도 이제 코스피에서도 외국인 샀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샀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건데, 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미중 무역 실무회담 시작한다라는 이제 그런 긍정적인 면하고, 또 미국이 금리를 내렸다 하는 이제 그런 면 때문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서 이제 주식을 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그냥 매수한 건 아니겠죠. 이머징 마켓 펀드나 한국 펀드에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돈이 들어오니까 사는 겁니다. 그냥 괜히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외국인의 한국 펀드에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 뭐냐면은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좋아졌다. 그러니까 어제 금리 내렸잖아요, 미국이.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실무회담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이머징 마켓 펀드에 돈을 좀 넣었다는 얘기죠. 이머징 마켓 펀드를 좀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의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샀다는 얘기죠. 대신에 이제 기관들은 외국인이 사니까 좀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등락률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코스피 등락률은 71%, 100%에 못 미쳤고, 코스닥은 좀 134% 정도. 그래서 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같은 IT 대형주하고 IT 중소형주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3% 올랐고요. 어제 삼성전자가
그 박스권은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었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기가 좀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고, LG디플도 올랐고요. 근데 이제 과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저는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바닥을 탈출했다 이렇게 봅니다. 바닥 탈출했다.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뭐 리스크니 뭐 위기니 크라이시스 이런 얘기 안 나올 거다. 더 이상. 그래서 이제 확실히 알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제가 뭐 계속 얘기했다시피 지금의 위기는 트럼프의 위기다라는 거. 미중 간의 위기, 트럼프의 위기인 것이지 경제 자체의 위기는 아니다라는 거. 그거 이제 확실하게 아마 깨달았을 것이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하면서 이제 그 한국 대표 종목 플레이하고 있는데 요것은 어떤 이제 전체적인 그 흐름 자체가 안정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지 아직까지 경제 자체가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경제 자체는 그러니까 리스크가 감소했을 따름이지 경제 자체의 지표나 체감 경기가 좋아지는 건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자동차주들은 어제 뭐 조금 좀 쉬는 모습이었고 네이버 카카오도 어제는 뭐 조금 쉬는 모습. 특히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 모습이 아주 좋은데 네이버 카카오는 그 종목의 흐름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여기에 지수까지가 좋아지는 이제 시장 전체의 좋아지는 것은 뭐냐면은 그 결국 미중 무역 분쟁의 해결, 미중 무역 분쟁의 해결 이게 된다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해결된다면 요거는 이제 글로벌 증시에 폭등이 나오겠죠. 저는 요 폭등이 멀지 않은 미래에 나올 거라 봅니다. 적어도 멀지 않은 미래에 나올 거라 봐요.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가 기다려보자. 미중 증시의 폭등, 요것이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올 것이다는데 한번 기다려보자 하는 얘기고. 어제 보니까 이제 그 건설주 최근 들어 모양 괜찮았단 말이죠. 괜찮았는데 조금 조정이었고, 조선주도 괜찮았는데 조금 조정이었고, 이제 조선주는 이제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가의 상승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자 하는 말씀드리고, 어제 IT 대형주가 올라오면서 IT 중소형주도 모양이 좋았어요. 그래서 뭐 솔브레인, 후성, 동진세미캠 같은 거 좋았는데 문제는 이 솔브레인, 후성, 동진세미캠은 좀 덩치가 굉장히 큰 종목들이죠. 덩치가 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올라가면 매물 나옵니다. 외국인 기관들도 많이 그러니까 이제 1조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 1조를 넘어가거나 뭐 그 근처에 있는 이제 시가총액 1조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올라가면 매물 나와요. 어쨌든 어제는 좀 상승했다라는 것. 또 SFA, KC텍, 주성엔지니어링 이 장비주들도 오랜만에 올랐고 HB테크놀로지, 톱텍, 제이스텍 또 올랐는데 문제는 이제 이 장비주나 IT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같은 이제 단기적인 재료가 아니라 경제 자체가 IT 경기 자체가 회복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 즉 반도체가 가격이 반등하고 디스플레이 가격이 반등하고 하면서 경기 자체가 회복되는 모양이 보인다면 그때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하이닉스, 솔브레인, 후성 동진세미캠, 뭐 장비주 SFA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갈 수 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건 사자 하는, 지금은 그냥 단기 매매하고 그때 가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IT를 사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중동원전은 이제 진행은 사실인데요. 뭐 40기라 했죠. 어제 제가 40기라 그랬잖아요. 40기. 근데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의 개연성이죠. 개연성. 어제 말씀드리기를 한, 미, 프, 중, 러 5개국이 이제 사우디의 원자력 발전소에 이제 참여했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우디는 이제 친서방 국가니까 중국과 러시아에다가 할 수 없는 거고 한미포에다 하잖아요. 한미포.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국이 한국에 컨소시엄을 제의했다라는 거죠. 이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컨소시엄을 제의했고 또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 기술력은
이제 미국은 그동안에 쭉 안 했어요. 안 해가지고 확실히 한국의 위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요즘 신형 원자로 같은 거 많이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 미국이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핵발전소 건설을 그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그 뺏기게 되면은 나중에 그것이 이제 핵 그 폭탄의 제조 같은 데 쓸 수 있으니까 핵폭탄. 그다음에 이제 플루토늄의 이건 이제 그 농축에도 또 이용될 수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 주도권을 미국이 잡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한국과 합작해가지고 아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40기 정도의 중동판 마샬 플랜, 예, 중동판 마샬 플랜 요걸 갖다가 이제 할 것 같다라는 건데 뭐 확실하진 않아요. 되면은 이제 대박 나겠죠, 그죠? 예. 요즘 두산중공업의 상승세가 좀 나오죠. 그래서 금리가 또 이제 초저금리고 두산중공업도 이렇게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초저금리는 이제 두산처럼 좀 빚이 많은 나라의 그 기업한테는 유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지난번에 이제 유상증자하고 그래갖고 가장 문제였던 두산건설이 이제 거의 다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탈원전이 이제 두산중공업의 아킬레스건인데 만약에 이제 수출 쪽으로 해서 수출로 숨통을 터준다면 대반전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은. 자, 돼지열병은 어제 제가 예고했던 대로 드디어 이제 조정을 받았죠. 돼지열병. 그래서 최시설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조정이었어요. 이글벳, 백강소재, 우진비엔지, 진바이오텍, 젤바이오. 또 마니커, 정다운, 우리손 FNG 다 조정이었죠. 또 하림 17% 내려가고 동호팜 테이블, 테이블 다 이제 조정이었고. 그래서 돼지열병은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예. 돼지열병은 말씀드린 대로 요건 단기적으로 매매하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 매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남북경협주는 어제하고 그저께 이틀 동안 상당히 견조했다라는 거죠. 어제 그저께 수요일날, 어제 목요일날 견조하게 흘러가는 모습이었다. 아, 수요일날은 좀 올랐고 어제는 또 좀 조금 싫은 모습이었죠. 철도주였던 부산산업 대아티아의 푸른기술 보합 정도. 특히 푸른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걸려 있는데도 뭐 주가 별로 안 내려가죠. 또 개성공단의 인디에프 신은 좋은 사람들 보합 정도. 또 이제 금강산 강강이죠. 일신석재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용평리조또 아난티도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SOC의 특수건설 남강통 일성건설 모양 좋고 농업주에서 경농 아시아정묘가 어제 또 조금씩 이제 그래 보여요, 그죠? 기미가 보이죠, 아시아정묘. 그다음에 대유 조비 그렇고. 어제 또 새롭게 부각된 것이 이제 산림 관련해서 아시아정보도 뭐 산림이지만 선창산업, 대유에이텍, 이건산업과 한송홈데코 요게 이제 산림 녹화 기업들이죠. 그래서 어제 조금 모양이 좋았으니까 오늘도 한번 좀 자세히 보자. 이건산업. 근데 제가 볼 때는 역시 이제 남북주의 핵심은 역시 철도주. 또 금강산. 그 다음에 개성공단.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미북 대화 협상에서 우리가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정치적으로 이제 연락사무소 플러스 뭐 평화협정이나 뭐 종전선언 같은 거 이런 거하고 이제 정치적인 거죠. 이거는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금강산하고 일단 개성공단 이거 재개 플러스 철도 도로 이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트럼프가 철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느닷없이 어디에서 G7 회담에서 G7 회담이 이제 8월 말에 끝난 G7 회담에서 폐막식 기자회견에서 철도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북한의 철도를 놓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북한의 철도 건설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얘기니까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그냥 쓸데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 엄청 무겁습니다. G7 회담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북한 철도 얘기를 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뭐가 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냥 대통령이 뭐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밑에 조그만 얘기를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처음 얘기한 것도 막 뭐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무게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검토가 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말을 하지 추진되고 있지 않은데 쓸데없이 얘기할 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철도도 한번 이번에는 정말 될 것 같다 하니까 잘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 농업주하고 지금 어제 이거 이제 요것도 뜨고 있는 이유가 결국 북한에 대한 지원을 농업과 산림 지원까지도 이제 항상 그런 데가 지금 요거 지원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주가가 잘합니다. 모든 것은 주가가 잘한다. 최근 들어가서 전력주 같은 것이 올라가는 것도 아마도 거기에 대한 논의가 좀 일부 있으니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은 이제 이중항체 종목이 ABL 바이오, 앱클론, 뉴틸렉스, 파맵신 소폭의 하락이었고, 신약주 헬릭스미스하고 제넥신인데, 헬릭스미스는 이제 다음 주.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고, 23일부터 27일까지 헬릭스미스 당뇨병성 신경병증 임상 3상 결과에 대한 데이터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7일까지, 다음 주 한 주 내내 이제 발표가 있고, 아마도 이제 27일쯤 되면은 그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또 이 헬릭스미스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쯤 매도가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헬릭스미스 20만원대 근처에서 그냥 한번 매도해 주는 게 낫지 않겠냐. 아니면 절반 정도라도, 왜냐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매도하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지금 헬릭스미스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보시라 하는 말씀 드리고 싶다. 신경 써서. 그리고 헬릭스미스가 이제 지난번에 유상증자를 미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미를 잘 어떻게 해야 되면, 유상증자를 미리 했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이제 저는 미루 짐작하는 거예요. 짐작. 만약에 짐작. 짐박이 되냐, 짐작. 만약에 헬릭스미스가 임상 3상에 매우 자신 있다. 이거 뭐 확실히 된다. 라고 생각했다면은, 그러면은, 유상증자를, 3상 발표 후에, 그죠? 발표 후에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상증자를 임상 3상 발표 후에 할 거란 말이죠. 자신 있다면. 근데, 왜냐면, 우리가, 임상 3상에서 성공했으니까 이제 제품 개발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유상증자한다.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근데 임상 3상 발표 전에 유상증자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심을 해보는 거죠. 저것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미리 유상증자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돈 땡겨가지고 일단 임상이 실패했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미리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그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헬릭스미스 내부에서 지금 임상 3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시각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역지사지. 역지사지. 그런 거. 왜 유상증자를 미리 했을까 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의심해 봐라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제넥신, 메지온, 하늘바이오, 그 다음에 큐리언트, 제일약품, 이것들도 이제 뭐가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 종목군들, 어제 조선기자재 종목군들, 비메모리 5G, 조선기자재 쪽은 태강, 승강밴드, 하이로코리아, 동성하인텍, 요런 것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비메모리에서 LB세미콘, 네페스, 테스나, 비교적 좋은데, 요것도 하여튼 뭐,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 네페스나 뭐 이런 것들,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급등하기도 조금 시점이 좀 빠르지 않느냐. 요것은 이제 경기가 미중 협상이 완료되어서, 협상이 완료돼가지고, 본격적으로 경기가 좀 풀리면, 경기 풀릴 때, 그때,
그때 경기 풀릴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비메모리를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경기 풀릴 때. 자, KMW, RFHIC, 오이소론 요거 좀 잘 버텼네요. 어제 그 하나대투정권의 특사경 얘기가 있었죠. 특사경. 근데 관련주가 이제 KMW라 그랬는데 KMW가 뭐 비교적 잘 버텼네요. 자, 그렇게 보시면서 자, 오늘 요렇게 보시면서 이제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래서 금요일 날은 이제 금요일은 최근 들어 보면은 최근 한 몇 달 동안 남북 경협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래 금요일날 남북 경협주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주말 동안에 군 뉴스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아마 그런 기대감 때문에 경협주가 강세를 보일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상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조만간에 어쨌든 실무협상 관련된 뭐 날짜 장소 같은 게 발표될 거 아닙니까? 요것이 발표되면서 모멘텀을 좀 탈 것이고, 그 협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실무협상이 시작되면 그것이 또 이제 뉴스의 중심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그 북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특별한 뉴스가 발표되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뭘 논의할 건가에 대해서 서로 이제 조율하는 거니까 어떤 뭐가 발표되지는 않지만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남북주가 본격적으로 달리는 기간이다. 지금 달리는 기간. 남북주 달리는 기간이라서 남북 경협주의 시조세, 남북 경협주의 시조세 인천여와 함께 힘껏 달려보자. 힘껏. 지금까지도 제가 뭐 몇 번 수익률 제가 광고 드렸죠. 40%짜리가 지금 쏟아지고 있다. 지난 이제 추석 전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40% 수익을 내고 파는 게 3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샀지만. 그래서 40% 수익 내고 그걸 3개씩 내면서 지금 이제 지난주 이번주에 인천여고 잘 달리고 있으니까 저랑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여호한테 오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화이팅,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음영도시님. 자, 박수 치면서, 네, WSJ님, 건강님, 오늘, 다음주, 멋지게, 좋은 결과 내시기 바라겠고요. 테마주가, 지금은 테마주 아니면 할 만한 게 없어요. 뭐, 장기 투자 하시는 것도 좋죠, 물론. 테마주가 지금은 핵심이라서, 테마주를 하려면 남북주가 좋다. 조금 길게 볼 수 있는 거, 그거 한번 기억하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